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치기하니 속이 고인 자는 이기유 문학이로다. 반갑습니다. 또 제 얘기를 들어주시자면 상당히 뭔지 모르게 머리가 한참 왔다 갔다 뒤도 돌렸다 앞으로 돌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어쨌든 지 얘기는 그냥 평이한 세속의 얘기가 아니고, 세속의 얘기란 거는 물리나 화합, 인연화합으로 된 이야기는 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인연화합으로 된 이 세속의 잘못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라든가 잘못된 관념과 신념,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들 내면 그야말로 빛나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고향, 그야말로 살구꽃 피고 앵두꽃 피는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 시간에 이어 지금 말씀드릴 얘기가 역시 해잠하담이라. 바다의 짜람 물하자 이 맑을 땀자입니다만은 이 우리는 먼저 이 기회에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의 크기 순서를 꼭 알아야 됩니다. 물의 크기 순서. 물의 크기 순서는 첫째 저게 산골짜기 골짜기에서 찔찔찔찔 흐르는 물을 뭐랄게 개 이래요. 개. 요 개들이 자꾸 모여서 이골저골 쏟아져 나오는 게 천. 네? 또 이 천과 천이 모여가지고 갖다 공법을 써서 나온 게 이게 뭐냐? 강이라. 이 강과 광들이 또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게 하라. 자, 여기서 많은 하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해가 됐다 이 소리거든. 응? 해. 자,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런 물의 크기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 원칙에 맞춰서 양자강 하면 강자를 쓰질 않아요. 항하강 하면 하자를 쓰질 않아요. 지금 우리 여기 하단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여기인데, 하단이란 말은 뭐냐면 개천 강하에 이 물이 우리가 말한 수가, 우리가 말한 담수 여기 맑을 담자 담수가 생명이 끝나는 걸 하단 끝날 단자라 단 하단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우리 내 고향 이 양반들 특히 그 시청이나 공무원들 양반한테 내가 지금 이게 한마디 기뜸을 해주려고 조그마한 나름대로의 사설을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아직 내가 발표는 못했고 구청이나 저는 관청에 있는 분들의 만난 사람마다 내가 대충 힌트하면 좋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오다 보니까 하단이라고 써놨는데 아라하자 끝단자 써놨어. 세상에 아래 끝이란 말이 국어사전에 있어요. 하단이란 말이 없어. 이런 국어사전에도. 아래는 아래고 끝은 끝이지. 빌어먹던 거 아래 똥구멍에 돼 있어. 어? 끝에 아래가 또 어디 있어. 예를 들면은 여인이란 말은 있어도 여자란 말은 없는데도 그냥 쓰는 거매로. 그건 또 그런 대로 이해를 해요. 저 외놈들이 오늘날 또 사실 부인네들도 남자 대용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형이 화학적 측면에서 이해가 하겠는데, 어째서 내가 며칠 전에 또 물어봤는데 아직도 이 하자를 쓴다 해요. 하단이라 하는데요. 하단 이렇게 쓴다. 물하자 끝단자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 내려가 봐요. 하단에 물 먹으면 담담한데 그 바다에 섞이면은 짜요 전부 다. 바다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개천 광하에 우리가 말하는 담수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런 맑은 우리 먹는 고기도 달라요. 그런데 이게 시청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부했냐면 들어. 물의 생명이 끝나는 게 어디서 끝나는 것도 모르고 화단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래 하자 썼다 이게. 지금 내 곤치 쓰면 다행이고 이렇게 만약 아직 쓰고 있다면 시청에 있는 양반들은 지금 제 얘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세상에 유식한 양반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식한 양반들은 많이 세계적으로 많아요. 만약에 하문을 이랬었다면 참 웃다가 배꼽 다 빠져요. 이렇게 무식한 나라도 있는가 하는 기라. 뿐만 아닙니다. 내 화나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예?
독립기념관만 하더라도 독립기념관이 뭡니까 그거? 우리 문화관이라고 해야 되는 옳습니다. 옛날에 안상호 박사님들 말씀한 대로 들어야 돼요. 외놈들 독립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했다는 기념관밖에 더 됩니까? 그래 놓으니까 일본 놈들이 그다 자재를 얼마나 갖다 바쳤어요. 이런 무슨 내국관이나 뭐나 정서, 뭐가 이게 전부 엉망진창이라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다의 어원을 설명할 때 많은 생각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요, 산에 있는 신만이들이 압니까? 신만이가 뭔 줄 알지요? 산산 캐는 사람들입니다. 신만이들이 삼산을 캐려고 말이지 산에 대면 기도해가면서 캡니다. 그 신만이들이 삼산을 봤을 때 삼이라 하면 기절 초풍 할까봐 신봤다 신봤다 이래요. 마음을 봤다 이래요. 마음 한 번만 미쳐버려요. 그것처럼 여러분이나 나도 우리가 쓰는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근본을 찾아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 뿌리 속에는 우리들의 모든 정신 모든 의리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단이란 말 속에도 들어가면 이러한 철학이 있잖아. 응? 철학이 있잖아. 이 무슨 이런 놈의 나라가 있어. 이래가지고 뭐 하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국어가 어떻고 뭐 어떻고 참 나는 여기요 내가 제발 이렇게 일 좀 안 올려 욕 좀 안 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 안 하려고 나도 노력은 하는 사람이 안 하고 솔직히 난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지. 자네는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거. 난 이 몸 벗으면 그만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사람 보니까 그걸 풀어주고 붙이게 해주려 애쓰지. 내가 뭐 한다고 지들 껍질한 세속의 인간들 사고 속에 들어갑니까? 내가 바보라? 알아야 될 거다 인간 말 알아야. 뭐를 천이라 하고 뭐를 강이라 하는 건 이게 거기 순서라도 알아가지고 하에서 뭐든 물러서 생명이 끝나요. 그 다음에 바다에 들어가면 어때? 바다가 10가지 불가사의 중에 맛이 동일해. 전부 짠맛이라. 그래서 해잠이라. 하는 담담해요. 자 그러면 이 짜다는 것 아까 바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에? 불교에서는 열반바다라 이래가지고 열반해라는 게 있고 향수해란 말이 있고 이 바다에 짜던 산매 중에도 가장 무량 큰 산매를 갖다가 해인산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세상을 갖다가 세상 바다 하는 것도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해요. 세상에 그 풍지방산 이렇게 좀 말 많고 뭐 많고 세상에 나는 요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가 하면요. 우리가 늘 보는 저 바다의 의미만 조금만 알고 그걸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두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인간들이 저렇게 폐악하지 않아요. 조금 더 정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 그 바다가 팔랑거리는 걸 보고 지 내면에 마음을 읽도록 하고 마음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반연심으로서 자기 마음을 주시게 하는 이러한 정서 교육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과연 그러냐 이 말이라. 예? 그래서 하기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 있는 건 있어요. 그래도 요즘 나름대로 뭐 학자들이 말입니다. 문학에도 할 얘기는 없고 뭐 논문은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에 밥은 얻어먹겠고 이러니까 요새 문학도 구비문학이 나왔어. 구비문학. 그 논리학에도 보니까 나 같으면 이게 이미 유추하는 추리 논리학도 있대.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거라. 이렇게 얘기 있게 하겠는데 자신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박수 부대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산에 있는 신만이나 캐고 신만이들처럼 산산 캐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평소에 쓰는 어원을 우리가 쓰는 말을 어원을 찾아 들어가요. 거기서 그 의미가 하나 터질 때는 신만이들의 신받다 하는 이상으로 기뻐요. 그래서 오늘 이 화단이란 말 하나만 들어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어디서 이 놀랬는가 밑에 전에 이걸 써놨어요. 화단이란 말 저 얼굴곤치라 화단유감이라고 썼어요. 화단유감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 차를 타고 오면 잠깐 신호들 기다리는데 본게 영어로 뭐 이래 써놨길래 가만히 본게 영어로 우리말 그냥 하단이라. 그 옆에 안 맞다면 되는데 화문으로 하단이라고 저래 써놨네. 밑에 끝이어야 되냐고 하면 내 똥구멍 또 끝이면 끝이지 항문 끝이면 끝이지 빌어먹던 거 밑에 끝이란 말 내가 보다 처음 봤어. 이런 문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시에 모르겠어. 다음에 여기 시장 어떤 양반이 되는지 몰라도 그 시장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 하단부터 좀 제대로 곤치락해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도 모르고, 에? 뭐를 완월동이라고 하고, 뭐를 여기 아미도라고 하는가, 아미동. 아미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곱은 여자의 눈썹이다, 이 말이야. 그 산이 눈썹같이 생겼어, 생기기로. 그러면 거기에 동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고와야 될 거다, 이라. 그 뭐 하는 데라, 그 아미동 본래. 그 사람 잡는 데 아니라, 그게가. 만약에 암이란 말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그 말 동네 이름을 제대로 모두 안다면은, 지금 하기야 그런 이제 불결하고 나쁜 건 다 없어지고, 그 무슨 이제 대학병원 뭐 이런 게 큰 게 더 가긴 더 갔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바다가 있고 바깥에 바다 있는데 짜다. 어째서 짜냐? 저 짠 데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바닷물은 짜냐 물으면 염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사들도 뭐 논리적으로 무슨 성분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모이면 짠맛을 낸다고 돼 있어요. 부정의 결정체가 짠맛을 내요. 그래서 금은 금이로되, 똑같은 금이 하나 있는데 소금이 있어. 소금. 소금은 우리가 먹는 염, 저거 말아 소금, 힐소자 하얀 소금. 소금. 금은 금인데 소금이 있어.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한 가지가 딱 있어. 소금 썩는 거 맞는가? 소금 썩어요? 안 썩어요. 지금 저 경주 불국사 난 생각이 늘 납니다만은, 내가 10대, 20대인가, 저게 지리산에 아짜방이 있는데, 그거 가니까 외국의 어느 지질학자들이 와서 그 아짜방을 조사를 하고 갔다고 이랬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돈 주고 이렇게 막아놓고 한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래, 경주 불국사 가가지고 그 축대가 수천 년 돼도 까딱도 안 한 걸 보고 그 밑을 파니까 수치 나오고 소금이 나오더래요. 금은 금인데 소금인데, 그래도 이 금도 말이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금도 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로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 말씀에는, 그 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더럽고 부정한 김에서 결정체지만은, 만 생명이 이게 소금이 없으면 또 죽어요. 못 살아요. 염분이 없어도. 하나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짠맛은 여기 글자, 이 파자 문자, 아까 육서의 의미대로 들어가면요, 상형 문자로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글자가 돼 있어요. 그래, 이걸 하나하나 다 풀려고 하면 이 글자 한자 가지고 360일 지날 끼고 얼른 넘어갈게요. 좌우지간 이게 옆에 여기는 뭐냐면 더럽고 부정한 게 쌓였다는 글자고, 요거는 그런 것들이 모였다는 뜻이라, 함자는. 그래서 더럽고 부정한 게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더럽고 부정한 마음이 쌓이면은 이렇게 짠맛을 낸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이게 담담하다 이랬지만은 실제로 색깔을 보면요, 물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먹는 물은 맑잖아. 그렇지만 바닷물은 똑같은 색을 내지를 않아요. 보면은 한결같이 싶은데, 바닷물은 뜨거이 보면 맑기로 말하면 그 이상 없는데, 색깔로 보면은 남쪽은 남쪽에 가서 보면 남쪽 바다는 분명히 남색이 나거든. 동해는 푸르고 서는 황해고 북은 흑해거든.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이 푸르고 쩐 것도 그렇고 바닷물의 색깔도 빛의 각도라고 제가 간단히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애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요. 왜 바다이 푸는데 물으면 얼른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모두 빛의 각도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거기고, 여기서 하담 이랬을 때 담담한 맛을 낸다. 맛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말한 개천강하해가 이게 내려오면서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면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이 개천강하해가 있어요. 개에 속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요. 모사의 혈관이라. 벌써 이 천쯤 되면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온 핏줄 이런 게 돼요. 벌써 이 강쯤 되면 저 안에 신장, 근적 이런 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큰 동맥들이 지나서 동맥이 이제 큰 강이 되고, 동맥이 모두 다 크게 모여가지고 마침내 심장이나 신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해가 돼요. 이러한 이치가,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바깥에 있는 현상은 바로 우리 내면의 현상이다, 이 얘기라. 자, 대충 이 바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양반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물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다는 말은
지금 물이 뭐 신비하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가지가지로 물 가지고 뭐 온갖 약으로 뭐 나오는 게 있지요. 뭐 이런 양반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뭐 뜻으로 세상에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왜 우리말로 이걸 술을 물이라 그러는가 그 이치를 지금 내가 조금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물이라는 말, 이 의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온 인류에게 내가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진정한 물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물이라는 말은 이것을 우리 말로 붙이면은 뭐냐 하면 한문으로 갖다 붙이면은 물이라, 물이. 무자에다가 리자가 니얼이 붙어서 무자에다가 니얼이 붙어서 물이 됐다 이 소리라. 그런데 물에는 오무리가 있어. 5가지 무리가 있어. 오무리. 만약에 물에 이러한 이치에 걸맞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물이 아니라. 자, 첫째 오무리의 5가지 무리가 뭐냐 하면 첫째 무슨 무색이래야 돼.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색. 색이 없어야 됩니다. 색. 두 번째 반드시 무슨 냄새가 있으면 안 돼요. 무치. 세 번째 반드시 무슨 맛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무슨 촉감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촉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미끌미끌하고 어쩌고 저쩌고 요상 뜨는 소리 하대요. 다섯 번째 암입니다. 암을 법이라 이랍니다. 암. 자, 먹고 나니까 정신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상쾌하다, 어쩌다, 이 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아니라. 지금 내가 부산대학교 그 물리학 몇몇 박사들에게 물에 대한 것 때문에 연구를 한번 시켜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랑 양반들은 별 수 없는 것은 어떤 벽을 못 넘어요. 어떤 학자들이나 기존 어떤 선배님들이 어떤 학설을 정한 그 농구에 의지하지 않으면 학자로서의 어떤 무슨 권위 상실증에 걸린 사람 같아요. 웃기도 안 하네. 웃기도 안 해요. 왜? 분명히 아세요.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은 특출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없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지는 천차만별이라. 누구도 열등하거나 우등할 수는 없다. 다 평등하다. 그러나 질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래 했으므로 내가 연구를 시켰더니 어느 학자가 밝힌 수준에는 100% 1000%인데 더 이상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뭐 아이디어 없다 이 소리라. 이게 우리가 아는 소지장이랑이라. 학자들이 박사들이 자기 아는 벽에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남에게 확 터지질 못해서. 봅시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만약에 물에 무슨 색깔이 있으면 옷에 물감 들일 수 있어? 색깔 있으면 못 들잖아. 이거 너무 잘할 낀데. 그러니까 온갖 색을 내지. 만약에 무슨 냄새가 나면 독약이나 뭐나 만들 수 있어? 만약에 무슨 맛이 있다면 짜거나 뭐쩌나 하면 땀만 못 내지. 맞아요? 뭐 알기는 아는가 모르겠네. 가가는 또. 물이면 미끈미끈하고 뭐 부들부들 끄끌끄끌하고 뭐 어쩌고 잔소리 있으면 돼. 촉이 무척 해야 되지. 뭐가 먹고 나니 뭐 기분이 어떻게 상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하면 안 되지. 그러므로 온갖 색깔을 내고 온갖 냄새를 내고 온갖 맛을 내고 온갖 촉감을 내고 온갖 알을 낸다. 박수. 지게 나이가 모두 이만큼 먹었지만 우리 보살님도 물에 대해서 이제 요 정도라도 알았잖아요. 이런 게 맞지요? 물이 맞지요? 물이지요? 어떤 이치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런 물을 만들어 써서 잡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 좋은 물은 한 200도 얼굴만 좋지만 그런 기계 때문에 안 되고
그 냉장고 그 밑도까지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카 가지고 얼음물을 녹아서 잡수면 돼요. 예? 일간 얼음물, 그 요새 뭐 생수 많이 나온 게 그걸 얼카도 되고, 뭐 제주도 무슨 물이 좋고 무슨 물 좋고, 이제 됐습니다.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됐고. 그 뭐 그런 거 사다에 얼카에 그 잡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물 먹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음수라, 음수. 예? 음잘 잘 알아야 돼, 이거 음수. 음이라는 말은 꿀떡꿀떡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는 걸 기가 막히게. 음수란 말은 음미한다는 뜻이라 입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지절로 지가 알아서 살살 녹아 들어가요. 맞아요? 오늘부터 그래 먹어봐. 아무런 속병이고 만병통치해서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또 병원 망할라. 뭐 말하려고 하면 내가 걸려가지고 뭐 얘기를 못 하겠어. 어쨌든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서사로 자기 내 고향으로 가는 그 설기가 지혜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랑, 평화, 자유, 행복으로 행복하게 찰나라도 살아가느냐는 이 문제를 우리는 완성하려고 이 세상에 왔거든. 응? 그래서 오늘 이 물에 대해서 요 정도라도 알았다면 제 얘기는 이만해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빈 드린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인잠우상이라 이랬거든. 비늘인 장길잠 날상자 이랬습니다. 날상자 이랍니다. 아까 그 소금 얘기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장길잠자도 소금하고 관계돼요. 공중에 나르는 독수리 있지. 독수리 새 잡고 하는 그 독수리가 그 생포할 때 어떻게 생포하느냐 하면은 고기에다가 그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미기면 못 날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염분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겁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무거운데,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짜게 잡순 장마는 짜게 먹어도 혈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혈압과 이거 모두 걱정하는데, 너무 의사들한테 노래제 걸려가 벌벌 떨지 말고, 짜게 먹는 사람 짜게 먹어도 괜찮아요. 바닥고기는 원래 짜지, 빌어먹던 거. 바닥고기가 낙동강 갖다 놓으면 살겠네. 그저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생긴 대로 사세요. 예? 근데 단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짠맛을 짜면, 근데 이 성철 스님 같은 양반은 평생 염식을 안 하셨거든. 그 무염이 좋은 줄 알아도 굉장히 심장에 무리가 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노땅님 하면서 괜히 너무 무염식 하거나 너무 지나친 이상한 생식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생식은 모든 부처님 3세 성문 못하고 했어요. 생식은. 우리 원래 하식까지 들어가요. 좀 있으면 여기 천자문에도 나옵니다. 불을 쓰게 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비늘 달린 거는 밑에 장기더라. 장길잠자거든. 그 고기는 밑에 자꾸 장기잖아. 그런데 그냥 말하자면 비늘 달린 고기는 물에 잠기고 날개 있는 공중으로 날아더라. 이 뜻은 간단하게 이렇지만 그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네요. 여기서 뭐가 이 비늘이 생기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잠기는 속성이 뭐냐 하면 애정, 정념이 많으면 그래요. 응? 애정이 많으면요, 이 정이 많으면, 애정이 많으면 이게 성욕을 말합니다. 성욕이 많으면은 점점점 밑으로 빠져가지고 무거운 성격을 냅니다. 무거운 중력을 가져요. 중력 무거워져요. 그래서 체중이 무겁다 이랬을 때 무거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염상이 너무 추해서 그래요. 추해서. 너무 성적이만 그래요. 그 뜻이 뭐냐 하면 경전은 자세히 밝혀놨습니다. 누구든지 성욕을 생각하면은 밑에 건에서 남건 여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랬거든. 물은 밑으로 떨어지고 우주는 안 날라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 밑에 지옥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반대로 상념은 생각상자, 생각념자, 상념은 가벼워서 뜹니다. 나르는 성격이 있어요. 상념은 날라요. 그래서 항상 거룩한 일을 상상하고 훌륭한 거 뭔지 상스럽고 뭔지 모르게 남에게 뭔가 이 남을 베풀겠다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면은 특히 거룩한 이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밤에 자면서도 궁중을 벌을 나르는 꿈을 꾸요. 만날 니쩌고 빠지고 만날 물구디 똥구디 헤맨다 하면 밤낮으로 거짓을 했어. 거짓을.
몸뚱이 태산같이 무겁고 삭시는 쑤시고 한다하면 잘됐다 잘됐다 밤낮으로 어지가야 내스링이 해라 이거. 그 얘기라 이게. 무슨 뭐 고기가 뭐 밑에 뭐 장기겠지 그건 어떤 놈 몰라. 비늘이 왜 생기느냐. 비늘이란 말이 그래요. 정이 많으면 비늘이 돼요. 그래서 사람도 추하고 더러운 사람 보면 찌끄분한 게 몸에서 비듬이 둘둘둘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거 뱀몸이라 이래 구렁이 사신이라 이래 사신. 뱀몸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음탕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모릅니다. 다음 언제 기회에 더 자세히 이 성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언제 앞으로 이 글자가 여자 남자 얘기가 나올 때 반드시 내가 앞으로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빌려서 세상에 한번 펼까 합니다. 가장 근본은 성입니다. 성. 우리는 전부 성으로 살고 성 때문에 이렇게 고뇌를 하면서도 성이 뭔가를 전년 그리고 자기 사타구니에 붙어 있는 그 성일은 고유명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그걸 고유명사 그대로 말을 하면 나보고 천박하다 하고 나보고 무식하다 하고 우째 쌍설딱 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걸 문자로 써볼까? 시인두락 하면 우리말로 뭔 말인 줄 알아? 옥문지락 하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쌍말로. 이렇게 공자 문자 배운 사람들 유식한 양반들이 거기다가 온갖 매체를 하고 포장을 했지만은 저 자신이 달라진 게 뭐 있어? 왜 우리가 순수한 고유명사 그대로 자지보지란 말을 안 합니까? 자지란 보지란 말 그 고유명사를 제대로 알아도 내가 뭐 때문에 아까 바다님은 이런 말을 은의 그 고향을 찾아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그 은을 제대로 아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무슨 놈의 성교육 어쩌고 하면서 똥나물 같은 소리 해부학적 논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때 가야 인류가 달라집니까? 자, 그건 거기고, 백지 또 우리 여기 나또 얘기 들어주는 양반한테 화를 내네. 미안합니다. 이제 알았지요? 날개가 달린다. 날개가 달린다는 것은 상념,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날개가 달려요. 그렇지만은 탁하고 지저분하고 찌끈한 생각하면은, 어쩐지 몸은 태산같이 무거워서 밑으로 자꾸 빠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용사화재욕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논리나 이런 지식을 세상에 전하고자 온 게 아니고 본디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재 흩어져 있는 이 숱한 일이 흩어져서 쓸모없이 버려진 이런 보석과 같은 우리 어를 찾아가지고 하나하나도 우리 지혜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로 모두 만들어 쓰자고 내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절에 다니는 양반들은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용, 이게 용 알죠? 용 좋아하죠? 용. 네? 뭐 선생 못 되려고 선생님 오늘 안 오시나? 선생, 화, 이게 임금제자입니다. 용사하재요. 참 오늘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은 많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나도 사실은 이 용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개인적으로는 용을 받고 용을 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 가지고는 안 돼요. 초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는 못 봅니다. 천안이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천안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가고 전생엔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 거 지금 어떻게 사는 게 다 보여요. 여러분 조상이 어디가 있는 거 이게 다 보여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이 용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먼 얘기를 안 하랍니다. 가까운 우리 근세사에 있었던 성인의 말씀을 빌어서 용이 어떤 긴가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경결에 보면 무수히 나옵니다. 용 얘기가. 여러분도 다니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출중하게 뛰어난 인물을 봤을게요. 인물 가니까 뭐 많이 긴급면로 잘생긴 거 말고 왜 훌륭하게 출중한 사람 있지 왜? 응? 어디 가면 참 그야말로 남에게 만일에 큰 기둥이 될 만한 사람 있잖아. 만일에게 든든한 신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본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성은 유씨인데 서울 가가지고 한 만난 일이 있어요. 친구의 형인데 참 그분을 보고 용이 뭔가를 알았어요. 참 출중하여 출중. 그야말로 출중미남이라 걸출해요. 이렇게 표현은 하나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저 많은 별 가운데 달이 우뚝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어쩐지 그 눈빛하며 그 표정하며 그 생긴 멋이 그야말로 환한 마음은 빛을 주더라 이 말이야. 빛을 주더라. 여러분도 의식이 재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 만났어. 내가 좀 적거나 잘생기면 용과 같은 존재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용인 줄 알고 들어. 전부 다 용은 전부 이 세상에 아는 용은 어떤 게 줄 압니까? 저 파충류 있죠, 왜 파충류. 이 파충류 이라 이 파충류 이걸 용이라고 말해. 이걸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구리를 갖다 자꾸 이 생각하는데 이거 참. 네? 저런 파충류가 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대 역사를 더듬어 가지고 찾아본 게 희남자 얘기했는데 희남자 책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한나라 무제 한 무제의 손자입니다. 명제 때 그 명제면 그 왕손인데 많은 지구상에 있는 중국 천하에 있는 많은 명인 달사들을 모아 가지고 그 책을 낸 역대 모든 문헌을 갖다 정리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책이 희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모두 있을 겁니다. 집에 가면. 그 희남자에 보면 그렇게 밝혀놨어요. 용이 뭐냐? 흑수 이래놨거든. 이걸 보고 흑수라 이랬거든. 물이다. 물을 용이라 한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물은 왜 흑이냐? 물의 원소는 본래 검어요. 그래서 검은 구름이 보여야만 비가 옵니다. 파랗거나 허여면은 그게 새파란 물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낳았는데 밤에 꿈에 용을 봤다. 뭐 이런 거 봤다 이러지, 이런 거. 물론 나는 뭐 이런 거 절에 가면은 법당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가면은 동서사방의 용이 지금 앞뒤로 안에도 있고 밖에 있지. 이게 팔부 용이라는 게야. 팔부 용왕.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거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내면의 용은 뭐냐 이랬을 때 예? 여러분이나 내면의 동맥과 정맥으로 보면 정확해요. 그리고 나는 용궁은 어디로 보냐? 뭐 내로 봐요. 내를 쭉 재가지고 보면은 그 구리가 허영 구리가 되게 털고 앉아서 내 생긴 모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는 뭔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고를 하고 생각하고 생명의 권한이 있듯이 그 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만 생명에 이 존재하는 생명의 모든 존재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다 하는 이런 상징으로 부처님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런 구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자님과 노자님 얘기를 한번 빌어서 이해를 돕게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노나라면 여기 우리 산동성이라 산동성 지방에서 나셨어. 그 양반은 나가지고 저 청나라에 계시던 노자를 찾아간 일이 있어요. 그때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다가 어느 날 많은 제자와 더불어 그 혼자 계시는 어른한테 가기가 그렇겠고 혼자 엄밀히 찾아가셨어요. 가니까 그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이렇게 채롱을 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무시는 듯 한데 그 가서 저를 너쁘게 하고 제가 이 선생님을 한테 돌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이 누이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동방에서 온 공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동방의 성자란 공자시오. 그거를
어떻게 그래 왔는데 돌을 물어왔습니다. 가니까는 그게 돌을 어떻게 구했느냐고 물어요. 돌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물으니 처음에는 인이 예지에서 구했다 이랬어요. 인이 예지에서 구했다 이러니까 또 그러면 인이 예지라는 것이 뭐요? 이렇게 물으니 인간의 윤리를 내 가지고 그 돌을 한번 삼았습니다. 그게 도가 있습니까? 도는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노자님이 하는 말씀이 자여 인이 예지란 거는 그대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일 때만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뭔지를 모른다. 배부른 사람은 밥 생각이 없고 신발이 딱 맞으면은 신발을 잊어먹는다. 자여 제발 그 맑은 눈에 키질하다가 티가 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념과 이념과 신념을 심어주지 말아라. 말을 만들지 말아라. 사상을 만들지 마시오. 내가 이 세상에 보니 참으로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은 삿갓을 쓰고 다니고 때를 맞는 사람은 수레를 타고 탑니다마는 참으로 큰 거부는 큰 보성은 숨겨서 없는 양하고 감춰서 없는 양하고 때를 만나면 그 사람들도 피천 보긴 봅시다. 그것처럼 당신은 그대는 드룩드룩 살을 쪄고 우마를 타고 저렇게 거룩한 비단 옷을 입었으니까 당신 같은 양반은 시리를 만나서 그런 값인데 제발 그 윤리 도덕 속에서 뭐가 있던가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어디서 구했느냐 물으니까 그 주역에서 구했다 그래요. 그게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몇 년 구했어? 12년을 구했다 이래요. 공자 같은 그런 천재가 12년 동안 주역에서 공부를 해도 인간은 운명을 잃지를 못했는데 뭐를 내놈이 주역 공부해서 뭐를 알겠다고 사주팔자 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 아낙네들은 뭐가 답답하면은 그게 뭐가 나올 기라고 또 물으러 간다. 가요. 가면 혹시 도움되는 수 있어. 심리적인 위안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도사들도 그렇게 지구상에 흔치 않아요. 세상에 나는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험한 건 난 3개를 봤습니다. 3개를 봤어요. 누구한테 뭘 묻고 돌았을 때 뒷꼭지가 허무하고 그 노름하고 난 게 허무하고 그 망한 거 여자 좋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그거 못할 짓이라 하지 마라 이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를 구합니까? 물으니까 도란 그래요. 채주지 않는 땅에 채나무를 깎아서 조용히 그대가 그대 자신의 내면만 지켜보고 있거라. 그러면 거기서 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찌게 아랫도리가 휘청거리는지 옳게 걷질 못하고 이래요. 걷질 못하고 휘청거리니까 장자나 제자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스승님이시여 그 노잘한 영감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옳게 걷지도 못하십니까? 하니까는 아서라 말 좀 하지 말아라. 말 좀 하지 말아라. 아이고 그럼 너들 좀 나를 일주일만 가만히 나한테 문도 열지 말고 밥도 갖다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거라. 이래서 7일 7야 동안을 주문불출하시고 가만히 앉았다가 일주일 만에 제자들 불러놓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봐라 내가 얼마 전에 찾아간 도담이라는 담이라해요. 노자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담을 찾아갔는데 이분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 봉황이 있는데 봉황이 하래를 하면 탁 치면은 천만리를 나라는 걸 알고 그건 우주를 말이에요. 저 바다 밑에 큰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헤엄을 치고 어떻게 사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 한 인물을 내가 모르겠다. 담이라는 이 노인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모르겠다. 용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용이란 말 써요. 용탁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의식을 초월한 사람을 용탁해요. 인간의 모든 평범한 사고를 뛰어넘은 사람. 나는 이 공자님이 용이라고 한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또 사실로 내가 본 영혼세계에서 보면 그래요. 용왕과 함께 뭐 이렇게 시험을 이래 그리고 막 용구치를 그려놓고 이래도구만 그건 우화로 문자가 글자가 없을 때 하는 얘기고 이렇게 언어가 풍부하고 이렇게 모든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기구가 이렇게 잘 된 나라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까 내가 처음 표현한 게 맞아요.
어디 가도 걸출한 인물을 봤을 때, 뚝불한 인물을 봤을 때, 뛰어난 인물, 거룩한 인물, 어쩐지 신선한 양반 봤을 때, 그것을 받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바로 용이라. 자, 여기서 사자입니다. 서성사자인데, 여러분들 이 학교 선생님들이 사자 씁니다만은, 희한하게도, 이발사라 이래서 그 어떤 그 조그마한 기계 칼 하나 들고 설치는 양반을 사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발사입니다. 운전사, 기사 이럴 땐 이 사자라. 변호사, 먼사, 뭔 사자 쓰던가, 변호사라고. 이 사자 쓰던가? 에? 판사, 검사 이사 써요? 에? 그 판사, 검사한테 일사자 써요, 또.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교 사자라, 기교. 제주 부리는 거. 재간을 부리는 거. 이거는 영적 서성을 말해요, 영적 서성. 깨달음을 얻은 분. 영적 서성은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영혼을 보는 사람. 내가 아래도 그 교자 설명하면서 어떻게 서성이 폭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폭력을 할 수 있다?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조만할 땐 참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 매 때리는 거 보면은 군대식으로 참 무작하게 그런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서성이 애들에게 그야말로 해처리 드는 교봉이라고 난 이랬는데 그 교봉의 교육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네? 가르칠 교자에다가 이 이자가 톡톡 두드릴 복자인데 여기 때릴 때는 밑에 종아리를 때리면 종아리. 종아리란 말은 뭔 소리냐? 깨달음을 주는 단지 이 소리라. 그 장단지래요. 네? 종아리 여기는 무수한 좋은 혈이 있어. 머리를 신선하게 하는 혈들이 여기 다 있어. 아가 아둔하고 뭘 잘 기억도 못하고 이런 아들 종아리를 맞으면 다 이 아들이 영리해져요.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이 문교부 장관이 와서 들어야 된다 이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어디 때리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라 종아리를 때리거든. 뭐가 종아리란 말도 알아야 될 거 아니라 이걸 종아리라 하잖아 그게. 맞지? 종아리란 말이 뭔 소리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라 당장 집에 아들 오줌 싸고 이럴 때 밑에 종아리를 때리면 오줌을 안 싸요. 자다가 뭐가 헛소리가 뿔뿔 나서 밖에 뛰나가는 아들이 있어. 저 몽유병 걸려가지고. 종아리를 맞으면 안 그래요. 뒤에 연수가 발달하고 이 대뇌 손해의 모든 기능이 전부 여기 뒤에 종아리 혈에 다 와 있어요. 이거 친구학을 낮추는 공부하면 횡하게 다 알아요. 물론 난 압니다. 오늘 모든 교육자들이 회초리 드는 거, 왜 되는 거 법도 몰랐다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친구학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너를 알라 이랬다면, 너를 알라 이러면 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될 거다. 예? 얼마나 웃기요 그래. 지 할아버지 이름은 모르면서 미국 제16대 대통령 누구냐 하면 링컨 가는 우리 손자도 얘기하잖아. 예수고 부처고 저런 뭐 공자고 명자고 저런 성인을 묻는 아는 건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건 나를 알아야지 나를. 거기 너를 알라. 너를 알는 게 뭘 너를 알아 그래. 황당한 그런 뭐 영혼이 뭐니 깨먹되던 소리. 내 몸의 구작부터 알아라 이 말이라요. 이 육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부터 알아라. 어떻게 지 육신의 구조를 잘 모르면서 어떻게 뭐를 안다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알아야 되는 거는 서성자자는 아무도 안 줬는데 이발사한테 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제왕들도 이발은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렇지? 그 구자석 그 무식한 놈한테 그놈한테 칼제비한테 잘 못했다가는 그래서 이사들한테만 아이고 선생님 저를 보고 왕이 성생이라고 오대고 감히 그대 딴 생각 못하고도 선생이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 이발사한테만은 저사자를 줬어. 지금도 이발사 자격증은 저사자라. 원칙은 기사사자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고 함부로 까불러봐 막것처럼 시키면 냈다 그리 뿌리면 시까 이게 뭐 왕아이라지 뭐 볼 일 있어 지 뭐가지 떨어져마. 막 그건 우스개 소리고. 어쨌든 이발사에게는 그 당시 그 의학에 말하자면 의학 수술하고 해부하는데 상당히 그 예민한 칼, 쉽게 말하면 메스 수술하는데 칼로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뜻을 가졌다. 이래서 의사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사자, 서성사자 좋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이사들 그 가면 빙빙 돌아가는 게 있지, 봤지? 왜 이래 하는 거, 이거 동맥정맥에다가 하얀 건 붕대락 하는 거, 그거 알지? 예. 막 그건 거기고, 여기서 용사하제라 이랬는데, 여기 용은 누굴 용이라 그러냐 하면은, 신농복희 우리 동양 고유 태초의 문화의 시조들이 누구냐 하면, 신농씨와 복희씨로 시작이 돼요. 이 신농씨는 인신우면이라 이래서 소얼굴이라 이래가지고,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소였다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광시, 파랑여강 이랬는데, 광시, 이 광가서 응가진 분들은, 신농씨가 자기 원 비조라요. 여기 진주광시, 뭐 광시 있지 왜? 그분들 시조가 이래요. 그래서 강가 뿔 따고 이래지만, 소가 원래 뿔 따고 있다고 그래. 아이고, 체간 뿔 따고 없고. 어쨌든 여기서는 용이라 하는 거는 복희씨가 사신인명이었다고 그래요. 구릉이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굴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용이라 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인문화, 오늘날 우리 인문화에 많은 역할을 해서 전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숫자 만드는 기라든가 숫자 나온 기운설이라든가 오늘날 이 문화의 깃털이 되는 모든 그 오행의 동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 하제로 들어가고 용사에서 용에 대한 얘기라든가 서성사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 말한 것이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꼭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구렁이 같은 사람 아니다는 걸 아시고 역사적 배경 전설적 유래 얘기로 보면 신농씨를 여기서는 그 양반은 소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이 복희씨는 용으로 비교됐다. 이래서 그 복희씨를 살하고 여기 화제는 바로 지금 얘기한 신농씨를 화제를 한다는 얘기로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용사하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